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최근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나의 완벽한 비서입니다. 일만 잘하고 나머지는 꽝인 인간미 없는 여자 대표 강지윤과 유능하며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남자 비서 유은호 사이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어요. 흥미롭게 보면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여러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강지윤에 대한 정신과적 심리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화부터 느꼈던 건데요, 강지윤은 ADHD를 가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정리되지 않은 사무실, 책상 상태였는데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책이나 서류들이 세로로 제대로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난 후 내팽개쳐진 것처럼 책상에 그대로 놓여있죠. 죽은 화병의 식물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요. 그때그때 관심사에 따른 일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미뤄져 온 결과로 이해가 됩니다. 집에서 거실 상태가 상대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것은 정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안에서도 일하는 공간은 역시 사무실처럼 지저분하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거실 상태도 역시 엉망인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주의한 실수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눈에 띄었는데요, 당겨서 열어야 하는 사무실 문에서 매번 밀어 열다가 헤매거나 부딪히고 다니고,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머리를 책상에 부딪히는 일들, 외부에서 업무를 보면 자기 차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 차에나 타버리는 일들입니다. 물건 간수도 잘 하지 못하죠. 핸드폰을 어디에 뒀나 몰라 헤매고 실내화를 그대로 신고 나간다거나 가방을 챙겨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상당히 일 중독에 해당하는데요, 일에 몰두하느라 식사를 대부분 걸러 쓰러질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꼭 사무실에 온다는 대목에서 알 수가 있었죠. 일 중독은 관심사가 일 자체인 ADHD에게서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트라우마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뒷부분에서 추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대상에게만 에너지를 할애합니다. ADHD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관심사에 따른 집중도 차이가 극과 극이라는 것인데요, 후보자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반면 직원들은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면모를 보입니다. 타인은 노네라고 쳐도 자기 자신의 마음은 물론 건강 상태마저 관심 바뀐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충동성은 상대를 배려하는 언행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로 돋보였는데요,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 본의적인 표현이 드러났습니다. 감정에 대한 단어 사용도 찾아보기 힘들어 표현 방식을 보면 극티 같아 보여요. 또 상당히 물질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일과를 제대로 보내기 위해 식사도 마다하면서 커피를 쉴 새 없이 들이키고, 밤에는 잠들기 힘들어 수면약을 먹으면서 겨우 자고 있죠. 상대적으로 과잉 행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과잉 행동은 성인이 되면서 가장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증상이기도 하고 극 중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요소이지 싶습니다. 진단을 확정하기 어려운 단 한 가지 이유는 어린 시절 ADHD에 해당하는 강지윤의 모습을 극 중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뿐으로 나머지 내용들은 상당히 ADHD 환자분의 진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과 겹치는 모습들이네요. 강지윤은 눈에 띄게 돈, 성공 등 외적인 성취에 집중하는데요,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성공을 중시하고 자신을 최고로 여기며 타인을 이용하기만 하는 나르시스트의 면모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커리어웨이의 대표였던 이용훈이 자살한 후 유가족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보다는 극 중에서 묘사된 트라우마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초의 트라우마는 화재로 부친을 잃게 된 것이죠. 강지윤은 어린 시절 편부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이유 모를 화재로 부친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부친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후로 강지윤은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거죠.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의 일환으로는 밤에 부친을 떠나보내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혼자가 된 이후로 믿을 것은 오직 자신뿐 이라는 믿음이 커졌고, 타인과의 따뜻한 소통에는 담을 쌓아둔 채로 생존을 위해서 감정을 억압하고 경쟁을 통해 성공을 쌓아나가는 삶의 방식이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트라우마는 커리어웨이 회사 시절에 대표의 자살을 간접 경험한 일입니다. 강지윤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따름인데, 사수였던 김혜진의 음모로 대표의 죽음이 강지윤의 탓인 것처럼 되어버려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어버리죠. 커리어웨이 문제를 따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등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증상을 경험하는 것도 트라우마와 관련된 신체 증상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려웠던 지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새 회사를 세우고 일에만 몰두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동시에 일 중독으로 보이는 모습 이면에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회피 행동의 일환으로도 보입니다.
하나에 몰입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는 서의사의 질문에 많으면 좋잖아 정도의 막연한 대답을 하는데요.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아닌 공허함이 잔뜩 묻어나죠.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신념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투쟁의 연속으로 보여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내용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윤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마침내 안식처에 돌아와 평온한 모습이 아닌 슬프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의 완벽한 비서의 주인공 강지윤에 대해 정신과적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아직 드라마가 한창 진행 중이기도 하니 어디까지나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강지윤에 대해 유은호가 어떤 의미가 되어주고 있는지 앞으로 둘간의 로맨스에서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